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역대급, 지금까지 제 생각에 국산 경쟁 모델들 중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경쟁 구도를 가졌던 모델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되면서 최근에 공개됐던 산타페랑 정말 그야말로 용호 쌍박. 이 정도로 경쟁이 심할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렌토냐 산타페냐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소렌토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제가 목이 좀 잠겨 가지고요, 소리가 좀 이상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신형 소렌토가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뭐 어차피 페이스리프트니까 기존이랑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디자인이, 외관이 좀 많이 예뻐지고요, 무엇보다도 인테리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산타페랑 직접 경쟁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만큼, 얘는 왜냐하면 이제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페이스리프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페랑 경쟁해도 경쟁력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이랑 사양이랑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잠깐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굵직한 거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어쨌거나 산타페보다 조금 싸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엔트리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싸고 최상위로 올라가면 한 20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또 매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산타페는 너무 공격적이거나 좀 너무 아이코닉한 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는 하는데 막상 살려면 좀 부담이 돼서 그런 분들이 또 소렌토를 충분히 검토해 보실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게 지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소렌토가 워낙 판매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신형 산타페랑 어떤 결과를 보일지 진짜 궁금하고요. 자, 디자인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요 주간주행등, 요게 적용이 되고 디자인이, 앞부분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꿨느냐면 이 본네트가 디자인 바뀌고요, 그리고 펜더, 범퍼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리프트에서 범퍼만 바꾸면 그게 제일 돈 적게 든 거고, 펜더까지 바꾸면 돈 많이 쓴 거고, 본네트까지 바꾸면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랑 펜더랑 범퍼가 다 바뀌었죠. 앞부분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스타맵으로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4개가 풀LED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바깥을 검게 처리를 해가지고 약간 멀리서 보면 얼핏 좀 캐딜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요게 좀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 주간주행등이 켜지면, 주간주행등이 들어오면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간주행등이 들어와 있을 때랑 안 들어와 있을 때랑 느낌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그릴에 이렇게 볼드하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그래비티 트림입니다. 그래비티 트림에는 요 그릴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안쪽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휠도 지금 이게 20인치 휠인데 요거 그래비티 전용입니다. 이번에 휠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18인치까지 밖에 없어요. 기존에는 하이브리드가 19인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연비를 좀 고려를 많이 하면서 하이브리드에는 19인치가 빠지고 18인치까지 밖에 없는데, 이 차는 지금 디젤이거나 가솔린이겠죠. 그래서 디젤이나 가솔린은 20인치가 들어가는데 그래비티에는 요 블랙의 요 사각형 느낌, 요 휠이 들어가더라. 자, 뒷모습도 디자인을 조금 바꿨어요. 앞모습에 비해서는 뭐 뒷모습은 그렇게 많이 바뀐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단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루프에서 내려오는 이 스포일러가 굉장히 커졌어요. 여기 안쪽에 이제 히든 타입으로 리어 와이프가 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카메라도 지금 2개나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키를 가지고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서 있으면 3초 뒤에 파워 테일게이트가 열리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거는 이게 열어서 짐을 내리고 난 뒤에 문을 안 닫고 그냥 그대로 차에서 멀어지면, 스마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것까지, 어웨이 클로즈 기능까지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열었다 닫았다 막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끌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킥 타입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담당자한테 제대로 물어봤어요. 킥 타입을 왜 안 쓰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따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킥 타입을 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 키를 인식하는 방식을 할 거냐를 내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킥 타입이 가끔 찾는데 이게 잘 안 찾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5인식의 문제들이 아직 여전히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현대기아에서 쓰고 있는 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를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뭐 킥 타입의 그 5인식 문제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것도 그래비티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까만색 블랙 18인치 휠이 여기 있네요. 우와, 인테리어와 진작 이렇게 만들어주지. 야, 제가 소렌토를 한참 탔었잖아요. 와,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은 12.3인치 두 개가 적용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쪽에 10.25인치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급이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커버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이쪽에 수평으로 이렇게 레이어도 적용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에어벤트도 일자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거 공기 송풍구가 여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그 또 스타워즈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그 변환 장치가 있는 이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기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에어컨 킬려면 한 번 더 눌러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긴 해요. 여기는 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기어 레버랑 이런 부분들은 기존이랑 뭐 똑같은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이쪽에 정리가 되면서 인테리어 느낌이 진짜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산타페랑 직접 경쟁을 해도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상품성을 갖춘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그대로 똑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면적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면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커졌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도 2로 바뀌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2로 바뀌고, 스마트 키도 2로 바뀌고, 또 지문 인식 기능도 추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앱 같은 경우도 뭐 멜론 지니 스트리밍도 되고, 왓챠나 뭐 이런 영상 스트리밍까지도 차 안에서 보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가지 뭐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이 스티어링 휠도 이게 그 시그니처 트림에는 전동 스티어링 휠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쉬운 거는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차로 유지를 할 때 이 핸들에 손을 그냥 갖다 대고만 있으면 흔들지 않아도 인지를 잘하고 해주는 정전식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계속 쓰다 보니까 정전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뭐 페이스리프트여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시트에 뭐 일렬 일렉션 시트 뭐 이런 부분들 거의 그대로 다 적용돼 있어서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사양면에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페가 신형이긴 하지만 휠베이스도 똑같고, 길이가 산타페가 지난번에 2cm가 더 길다고 했는데, 이번에 요게 재원 보니까 5mm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타페가 얘보다 15mm가 더 긴 거죠. 길이만 15mm가 더 길 뿐이고, 뭐 휠베이스도 똑같고, 적용된 사양이나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타페가 예쁘다고 했다가 막상 뭐 살래 그러면 소렌토 사려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구입하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또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이번에 어쨌거나 상품성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점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현재 판매 비중이 하이브리드가 85%래요. 와, 이제는 진짜 SUV도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된 거죠. 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처음부터 구매를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탔었고요. 근데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디젤도 운영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산타페는 디젤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특별히 디젤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또 소렌토에서 디젤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진짜 SUV도 하이브리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가솔린 2.5 터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래비티가 아닌 기본형인데, 요게 그 시그니처에 들어가는 20인치 휠이에요. 요게 아마 좀 제일 주력 휠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투톤이기도 하고 휠도 되게 예쁘죠. 예. 요게 가솔린과 디젤에 들어가는 20인치 휠. 예쁘네요.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라이트가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두툼한 느낌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면 굉장히 샤프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 느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 이게 기역자가 기아의 기역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뭐 어쨌거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주간 주행등 진짜 예쁘네요. 네, 오늘 드디어 기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세대의 산타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소렌토의 독주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신형 산타페가 나오면서 진짜 소렌토의 위기, 근데 과연 이번 신형 소렌토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저도 진짜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차를 선택할지 진짜 궁금한데 일단 오늘 만나본 소렌토는 디자인도 많이 예뻐졌고 인테리어가 많이 바뀐 게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상품성도 전부 다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고급 사양들 기본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 상품성이 좋아진 만큼 물론 일부는 산타페는 완전 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양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또 조금은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 여전히 인기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아웃도어 라이프를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 사실 강조를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완전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페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반 라이프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웃도어 라이프에 산타페보다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근데 이미지가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또 현대파, 기아파 이게 또 좀 나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만나본 소렌토 상당히 경쟁력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